많은 분들이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뚜벅뚜벅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무장투쟁을 선언하셨어요. 길게는 3, 40년 동안 하국살이를 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임시정부는 진정한 우리의 정부였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을수록 쌓이는 지식 여행 뚜벅뚜벅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냐? 니하오, 중국 칭다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 후이찬 광장이라고 합니다. 후이찬 광장은 어떤 곳이냐? 일본이 패망한 직후죠. 여기서 미군과 패망한 일본군이 항복 문서를 사인을 한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자,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을 했어요, 항복 문서에. 그러면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곳 칭다오에 왔습니다. 임시정부는 칭다오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임시정부 얘기하려면 상하이나 항저우나 충칭 가야지 칭다오 왜 가냐? 썬킴 너 양꼬치 먹으러 간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칭다오와 임시정부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썬킴이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따라오시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직전에 그러면 임시정부 상황은 어땠냐? 1940년 우리가 충칭으로 임시정부를 옮깁니다. 그때부터는 김구 선생님이 무장투쟁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1940년 9월 27일 광복군을 탄생시키십니다. 광복군. 그렇게 충칭에서 광복군을 키워나가셨는데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빵빵 두 발 맞고 갑자기 항복을 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중국에 있던 김구 선생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을 할 줄은 몰랐어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해방을 맞이하면 우리가 지분이 없어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국군이죠. 광복군이 들어가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광복을 한 이후에 우리가 발언권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11월 달에 김구 선생님께서는 환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나머지 임정요원들도 귀국을 하세요. 그런데 다 귀국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핵심 멤버들이 이 중국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낚시자국이. 근데 여기는 지금 육교 밑인가 아니에요? 육교 밑이죠. 고가도로 밑이죠. 뭐 옛날에는 여기에 육교가 없었겠지요. 지금은 육교가 들어섰지만 여기 좀 육교 밑에서 위험하니까 안전에 저쪽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시죠. 일단은 김구 선생님과 그 임시정부 요원들은 환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륙에는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을 관리하고 환국하는 모든 업무를 맡을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화 대표단이란 거를 임시정부에서 만드십니다. 주화가 동전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중대사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화 대표단을 실질적으로 이끄셨던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박찬호는 야구선수고 박찬익 선생님이요. 에? 누구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중국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 인물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중국어를 잘하셨을까요? 아닐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박찬익 선생님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전언에 따르면은 4개월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원어민급으로. 그것도 모자라다. 중국 국민당에 입당을 하세요. 중국 국민당 국제부에 입당을 하신 다음에 중국 국민당에서 우리 임시정부의 손을 잡고 가교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신 거네요. 빙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중 대사 겸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박찬익 선생님이 또 임무가 이 교민들을 달래는 임무도 있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역할도 박찬익 선생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저장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칭따오 오시면요. 그때 박찬익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 여러 가지 뭐 고민과 번뇌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왜 주화 대표단이 충칭에 안 있고 칭따오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주화 대표단의 주 업무는 교민 보호도 있지만 여기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의 본국 송환이 목표였거든요. 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 도시 크게 3군데의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티엔진, 그리고 여기 칭따오 항을 통해서 인천, 부산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출출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이겁니다. 쫑지라는 밥이야, 밥. 주먹밥. 그냥 삼각김밥 같은 거네요. 삼각김밥인데 김이 아니라 이 연잎이다. 그 차이죠. 삼각 연잎밥. 지난번 편 우리가 그 항저우 자싱 편 찍을 때 이걸 그때 못 찍었어요, 이거를요. 그 김구 선생님께서 이게 피난 생활 하실 때 요게 비상식량이었어요. 요게 비상식량. 이게 사실 자싱 지역의 특산 음식이에요. 먹는 방법은 삼각김밥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괜찮죠? 약밥. 약밥. 육립평이 하는 약밥. 네. 그러니까 이게 김구 선생님과 이제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제 그 어떻게 더 밥도 해먹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간편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난 식량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가 칭따오 항입니다. 참 상상해 보십시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뭐 3, 40년 동안 타국살이를 하셨잖아요, 솔직히. 드디어 주화 대표단과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바로 이 항구에서 귀국하셨던 우리 동포들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여기 뭐 1, 2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30년, 40년 사셨던 분도 계시다 보니까 삶의 터전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뭐 고국이 이제 광복이 됐다고 하지만 돌아가면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터전도 없고 인맥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돌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두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 대한 기쁨, 그리고 또 돌아가면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 만감이 교차했던 것이 바로 이 칭따오 항이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한국 분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중국 대륙 만리장성 이남에 계셨던 한인들은 많이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만리장성 북쪽, 그러니까 만주,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잔류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시다 보니까 그곳이 제2의 고향이 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 중국의 그 급변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만주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많이 잔류를 하셨습니다. 자, 주화 대표단은 1948년 8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귀환 업무가 종료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칭따오 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을 본국으로 이제 보내드린 것이 여기 계셨던 주화 대표단의 마지막 임무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주 칭따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화 대표단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화 대표단.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항저우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항일운동. 그렇죠. 항일운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정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뭐 했습니까? 중국 내 또 동남아에서 정말 고생하셨던 우리 국민들 주화 대표단을 통해 가지고 지켜주셨었습니까?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임시정부는 우리 임시정부가 아니야, 정부가 아니야, 뭐 그런 말을 누가 하면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 정부의 존재 목표가 뭡니까?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는 진정한 우리의 정부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의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